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워낙 가슴에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혜숙 씨예요. 올해로 62살, 결혼한 지 26해가 된 여자예요.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설레는 날이었다고 해요. 오전 일찍부터 일어나 직접 싸놓은 캐리어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쳤대요. 립스틱도 살짝 발랐고요. 결혼 이후 처음 가는 부부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남편 창수 씨가 먼저 짐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 주차장 차 빼놓을 테니 먼저 택시 잡아서 공항 가 있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대요. 혜숙 씨도 그 웃음을 믿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얼굴이었으니까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혜숙 씨는 창밖을 내다봤대요. 봄빛이 막 올라오는 거리, 연두색 가로수, 따뜻하게 비치는 오전 햇살. 이런 날 여행을 떠나는 게 맞다 싶었대요. 괜히 눈시울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혜숙 씨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대요.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3번을 더 뒤졌는데도 없었어요. 여권이었어요. 여권을 집에 두고 왔던 거예요. 창수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나 여권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잠깐 집에 다시 들렀다 올게요. 남편은 짧게 그래요. 얼른 와요라고만 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목소리로요. 혜숙 씨는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집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어이없고 속상한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택시 안에서 혜숙 씨는 괜히 조급해졌대요. 괜찮아, 여권 들고 바로 나오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창수 씨 차가 없었어요. 혜숙 씨는 그냥 벌써 공항으로 먼저 간 모양이구나 생각했대요. 별다른 의심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핸드백 안을 다시 한번 뒤졌는데 역시 없었고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려는데 그때였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라디오도 없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욕실 쪽이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욕실 불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달콤하고 무거운 혜숙 씨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향. 혜숙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고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저렸다고요. 욕실 문 앞에 서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냥 서 있었대요.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친근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혜숙 씨는 그 순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미 알았거든요. 심장이 알았고 몸이 알았고 손끝이 알았어요. 아랫집 미란 씨였어요. 혜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을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닫았어요. 덜컥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계단참에 앉아서 혜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대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올라왔대요. 아직 표현하기 어려운 차갑고 조용한 그 무언가가요. 나중에 혜숙 씨가 말하기를 그 순간이 제일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분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불이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고요. 마치 뜨거운 것이 천천히 돌처럼 굳어가는 것처럼요. 혜숙 씨는 계단참에서 약 10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 10분 동안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갔다고 해요. 남편 창수 씨와 처음 만나던 날, 결혼하던 날, 첫 아이를 낳던 날, 자식들이 어릴 때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이 힘들다며 기댔던 어깨. 혜숙 씨 혼자 버텨온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기억들 위로 욕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던 불빛과 냄새가 겹쳤어요. 그때 혜숙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해요. 울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감추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제대로 끝내야 한다. 그거였어요. 그냥 울고 소리치는 건 싫었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도요. 그것도 물론 당연한 반응이지만 혜숙 씨는 달랐어요. 26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긴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사귀며 살아왔는지를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소리치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증거 없이 싸우면 발뺌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혜숙 씨는 그날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대요. 많이. 그런데 화면을 보는 눈은 또렷했다고 해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랫집 기철 씨 번호요. 기철 씨는 아랫집에 사는 미란 씨의 남편이에요. 혜숙 씨 입장에서는 그냥 이웃이었어요. 명절에 떡 한 접시 주고받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요. 크게 가까운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닌 그냥 아파트 이웃. 그 기철 씨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신호가 3번쯤 갔을 때 기철 씨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혜숙 씨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대요. 기철 씨, 저예요. 위층 혜숙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간단히 밥이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도 오늘 여행 취소됐고 요즘 이웃끼리 얼굴 볼 일이 없어서요. 잠깐 침묵이 있었대요. 아내. 뭐 괜찮죠. 몇 시예요? 저녁 6시면 어떨까요? 미란 씨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전화를 더 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창수 씨 어머니, 그러니까 혜숙 씨 시어머니는 같은 구 안에 혼자 사셨어요. 평소에는 혜숙 씨가 자주 찾아가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일 도와드리는 사이였어요. 어머니, 저 혜숙이에요. 오늘 저녁에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대요. 아,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오실 수 있으시죠?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했어요. 혜숙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대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창수 씨요. 그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여권 찾았어요. 비행기 시간 다시 알아볼게요. 딱 그 한 줄만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혜숙 씨는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어요. 갈비찜 재료, 된장찌개 거리, 나물 몇 가지.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았대요. 오늘 저녁상은 제대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초라하게 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욕실은 비어 있었어요. 창수 씨도 없었고요. 그런데 향수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감도는 그 냄새. 혜숙 씨는 창문을 전부 열었대요. 환기시키고 싶었다고요.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몰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미란 씨를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이 아파트로 이사온 첫날 아랫집에서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올라왔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었어요. 예쁘고 밝은 여자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상냥했고요. 혜숙 씨는 좋은 이웃이 생겼다 싶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마트에서. 미란 씨는 매번 먼저 인사했어요. 잘 차려입고 향수도 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향수 냄새가 오늘 욕실에서 났던 거예요. 혜숙 씨는 부엌에 서서 갈비를 손질하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언제부터였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창수 씨가 아랫집에 뭔가를 고쳐주겠다고 내려갔던 날이 몇 번 있었어요. 전구 갈아주고 온다. 문 경첩이 삐걱댄다고 봐주고 온다. 그땐 아무 의심도 없었거든요. 갈비찜 냄비를 올리면서 혜숙 씨는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떴대요.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을 잘 준비하는 것. 그 생각만 했대요. 밥을 하면서도 기억은 자꾸 되감겼다고 해요. 창수 씨가 몇 달 전부터 달라진 게 있었어요. 혜숙 씨도 느끼긴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대요. 말수가 줄었고 주말에 바깥 나들이를 피했고 밤에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창수 씨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는데 화면에 이름 대신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저장된 번호였어요. 혜숙 씨가 이게 누구예요? 물었더니 회사 사람이야 라고 했대요. 그냥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샤워하고 나온 창수 씨한테서 모르는 비누 향이 났어요. 혜숙 씨가 사다 놓은 것과 달랐어요. 그때도 이상하다 싶으면서 묻지 않았어요. 싸우기 싫어서요. 이 나이에 뭘 또 그런 마음이었대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그런데 혜숙 씨는 보면서도 안 보는 척 살았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혜숙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자식 둘을 낳고 키웠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했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혜숙 씨가 버펜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무게를 다 알기에 쉽게 흔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혜숙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창수 씨한테서 온 문자를 봤어요. 나 지금 공항 왔는데 왜 아직 안 와요? 빨리 와요. 혜숙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집으로 와요. 창수 씨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혜숙 씨는 받지 않았어요. 창수 씨가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대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혜숙 씨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 여행 안 가요? 무슨 일이에요? 혜숙 씨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어머니랑 아랫집 분들 오늘 저녁 초대했어요. 같이 밥 먹으려고요. 창수 씨 얼굴이 잠깐 굳었대요. 금방 풀렸지만요. 갑자기 왜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요즘 뵙지를 못해서요. 창수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혜숙 씨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서랍장 안쪽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모아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불안해서 모아두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모으게 됐다고 해요. 통화 기록 캡처 사진들, 수상한 날 일기처럼 적어둔 메모들, 한 번은 창수 씨가 모르게 녹음해둔 짧은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혜숙 씨 본인도 그걸 꺼내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대요. 막연히 모아두기만 했던 것들이요. 봉투 2개를 정리해서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낼 순서도 머릿속에 정해뒀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봤대요. 눈이 붉지 않았어요.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6시 정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혜숙 씨가 문을 열면서 어서 오세요, 어머니하고 반갑게 맞았대요. 시어머니는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혜숙 씨 얼굴을 한번 훑어보셨대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들어오셨어요.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와 창수 씨가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10분 뒤 아랫집 기철 씨와 미란 씨가 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창수 씨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혜숙 씨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짧게 경직됐다가 바로 다시 자연스러운 척했다고요. 그 찰나의 변화를 혜숙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미란 씨는 음료수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님 갑자기 불러줘서 감사해요. 밝게 웃으면서요.
혜숙 씨는 똑같이 웃으면서 받았어요. 어서 와요. 고마워요. 기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거실로 들어와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소파 한쪽에 앉았어요. 창수 씨는 일어나서 기철 씨랑 악수를 했어요. 손을 잡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텐데 혜숙 씨는 그 순간에 부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대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식탁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잡채, 흰밥.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상이었어요. 기철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이거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혜숙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 말에 창수 씨가 혜숙 씨를 봤대요. 혜숙 씨는 그 시선을 받지 않았어요. 식사는 처음엔 정말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점 드시더니 혜숙아, 너 솜씨는 갈수록 늘더라라고 하셨어요. 혜숙 씨가 어머니 드시기 좋으시면 됐어요 하고 웃었대요. 기철 씨도 밥을 잘 먹었어요. 미란 씨는 잡채를 집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했고요. 창수 씨는 별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가끔 혜숙 씨를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대요.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국을 더 떠다 주고 빈 반찬 그릇을 채워주고 시어머니 앞에 좋아하시는 나물을 가져다 놓았어요. 완벽한 안주인처럼요.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자 대화가 이어졌어요. 기철 씨가 요즘 날씨 얘기를 했고 미란 씨는 아랫집 리모델링 얘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끼어들어 한 말씀씩 하셨고 창수 씨는 그냥 짧게 응, 그래 정도의 대답만 했어요. 혜숙 씨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밥을 다 먹고 숭늉이 나올 무렵이었어요. 혜숙 씨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금방 돌아왔어요. 손에 하얀 봉투 2개를 들고서요.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혜숙 씨가 말했어요. 다들 드시면서 잠깐 보셔도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기철 씨가 숟가락을 내려놨고 미란 씨가 잡채 집던 젓가락을 멈췄어요. 창수 씨는 혜숙 씨 손에 들린 봉투를 보면서 얼굴빛이 변했어요. 혜숙 씨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종이들을 꺼냈어요. 사진처럼 프린트된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핸드폰 문자 캡처, 카카오톡 대화 일부,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찍힌 통화 기록. 하나씩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어요. 혜숙 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좀 모아뒀어요. 한번 보세요. 창수 씨가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으려 했어요. 혜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창수 씨, 잠깐만요. 다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수 씨가 손을 거뒀어요. 종이들은 기철 씨 앞까지 하나씩 밀려갔어요. 기철 씨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3번째 종이를 집어들더니 손이 멈췄어요. 잠깐 입술을 다셨어요. 그리고 미란 씨를 봤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꺼내 쓰시면서 종이를 들어 읽기 시작하셨어요. 1장, 2장.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소리도 기침 소리도 없었어요. 혜숙 씨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기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언제 거예요? 혜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올해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어요. 제일 오래된 건 2년 전이에요. 기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기철 씨가 미란 씨를 봤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들과 자기 손만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기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 씨, 이거 뭐예요? 미란 씨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기철 씨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밥상 아래로 손을 내려 무릎 위에 놓더니 꽉 쥐었대요. 창수 씨는 그 순간에도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벗으시면서 며느리를 보셨어요. 혜숙아. 네, 어머니. 언제부터 알았어? 혜숙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확실히 안 건 오늘이에요. 짐작은 좀 됐었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셨어요. 창수 씨는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 장면에서 혜숙 씨는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창수 씨가 어머니 앞에서도 뻔뻔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걸 보는 게 오히려 더 쓸쓸했다고요. 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자리 좀 비워야 할 것 같아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기철 씨. 아직 한 봉투가 더 있어요. 그거 보시고 나서 가셔도 늦지 않아요. 기철 씨가 멈칫했어요. 미란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는지 참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형님, 저 정말 죄송해요.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란 씨를 바라봤대요. 미란 씨, 저한테 사과할 건 맞는데 지금 그 말이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란 씨가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기철 씨한테 먼저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방 안이 또 조용해졌어요. 기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 위의 종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었대요. 다만 떨리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창수 씨가 그때 말했어요. 혜숙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혜숙 씨가 돌아봤어요.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혜숙 씨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창수 씨, 두 번째 봉투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수 씨의 입이 닫혔어요. 혜숙 씨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작은 USB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받아 읽으셨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술이 얇게 떨렸어요. 두 번째 봉투 안에 USB에는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혜숙 씨가 준비해온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식탁 위에 놓고 핸드폰에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잠깐 멈췄대요. 저도 이걸 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직접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낮은 잡음소리가 먼저 나오다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창수 씨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미란 씨 목소리. 내용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인이 전해준 바로는 두 사람이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대요. 여행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오고 서로를 부르는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혜숙 씨가 포함된 대화도 있었어요. 혜숙 씨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요. 창수 씨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거기 담겨 있었대요. 음성 파일은 약 2분 남짓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기철 씨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미란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창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혜숙 씨가 스피커를 집어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할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하셔도 돼요. 창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처음엔 변명이었어요. 오해가 생긴 것 같고 다 제 불찰이고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혜숙 씨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었대요. 창수 씨는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혜숙 씨 앞으로 걸어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가 창수야 하고 낮게 부르셨어요. 창수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숙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대요. 슬프지 않았다고 해요. 놀랍지도 않았고요. 다만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창수 씨 일어나세요. 창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창수 씨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기철 씨는 그 사이에 조용히 미란 씨한테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여서 전부 들리진 않았대요. 그런데 미란 씨 어깨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혜숙 씨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부른지 이제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그 두 마디가 혜숙 씨한테는 오히려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창수 씨는 아마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시어머니는 창수 씨한테 약했거든요. 뭔가 있으면 늘 그래도 창수가 잘 될 거야. 혜숙아, 내가 좀 더 이해해줘. 그런 식이셨어요. 혜숙 씨가 몇 번이나 아프고 서운했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혜숙 씨 옆으로 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혜숙 씨 손을 잡으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손만 잡으셨어요. 혜숙 씨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 순간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대요. 위로의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사람을 무너뜨렸다고요. 창수 씨는 어머니가 자기 옆으로 가지 않고 혜숙 씨 곁에 앉는 걸 보면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창수 씨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수야, 엄마는 오늘 혜숙이 편이다. 창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20년이 넘었는데. 기철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저희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혜숙 씨가 기철 씨 잠깐만요 했어요. 기철 씨가 멈췄어요. 오늘 여기 오신 이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 혼자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기철 씨와 미란 씨는 그날 저녁 아랫집으로 내려갔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혜숙 씨가 직접 알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 한 번 큰 소리가 들렸고 며칠 동안 기철 씨 차가 주차장에 없었어요. 미란 씨도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눈을 피했대요. 혜숙 씨는 일부러 먼저 말 걸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 일을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창수 씨는 그날 밤부터 침묵이 길어졌어요. 식탁에서, 거실에서, 잠자리에서. 혜숙 씨도 먼저 말 걸지 않았어요.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창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혜숙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혜숙 씨가 돌아봤어요.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창수 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혜숙 씨를 잃고 싶지 않다고. 혜숙 씨는 그 말들을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창수 씨, 저 이혼하고 싶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창수 씨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혜숙 씨, 오래 생각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혜숙 씨는 울지 않았대요. 오히려 창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가 우는 모습을 혜숙 씨는 결혼한 이후로 손에 꼽을 정도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눈물이 났어요. 혜숙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혜숙 씨가 말했어요. 창수 씨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혜숙 씨도 잠깐 눈이 뜨거워졌대요.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20년이 넘게 살면서 이 집에서 혼자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날들이요. 그 눈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전부 굳어버린 것 같았다고 해요. 더 이상 쉽게 울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요. 창수 씨가 말했어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제가 말할게요. 창수 씨가 걱정하실 부분 아니에요. 창수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법대로 하면 돼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창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혜숙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내일부터 정리 시작할게요. 그날 밤 혜숙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대요. 안방이 아니라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바깥 공기를 맡으면서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혜숙 씨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에 창수 씨 옷가지들이 반쯤 꺼내져 있었어요. 창수 씨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혜숙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요? 친구 집에 잠깐 있으려고요. 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 창수 씨가 그걸 들고 현관 앞에 섰을 때 잠깐 뒤를 돌아봤대요. 혜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가요. 창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신발을 다시 벗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대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게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밥상이었어요. 창수 씨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혜숙 씨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조용히 되새겼대요. 특별히 감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처음엔 팔이 허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혜숙 씨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이 혜숙 씨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었다고 해요. 무섭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너무 조용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 혜숙 씨 혼자인 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늘 창수 씨가 있었거든요.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밤중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다 없어진 밤. 혜숙 씨는 안방에 가서 누웠대요. 오랜만에 이 방에 혼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싶은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오랫동안 한 번도 혼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더래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재미있었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결혼한 이후로 이런 걸 혼자 결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그날 밤에 처음 깨달았대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대요. 어딘가 밝은 곳에 혼자 서 있는 꿈이었는데 무서운 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빛이 많이 들어오는 넓은 공간에 서 있었대요. 그게 다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으로만 아침을 차렸대요. 계란 하나, 토스트 한쪽, 커피 한 잔. 작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고 해요. 혜숙 씨가 먼저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준비해둔 서류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목록, 함께 모은 것들과 각자 가져온 것들. 꼼꼼하게 정리해 갔더니 법무사가 잘 준비하셨다고 했대요.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봤어요. 창수 씨도 이혼에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은 혜숙 씨의 결심이 확고한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얘기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집은 공동명의였어요. 창수 씨 이름으로 된 예금이 있었고 혜숙 씨 이름으로 된 적금도 있었어요. 서로 모른 척했지만 결국 다 꺼내야 했어요. 창수 씨는 집을 팔고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혜숙 씨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창수 씨가 나가세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창수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시세의 절반을 창수 씨한테 주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혜숙 씨가 갖고 있던 적금을 일부 사용했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혜숙 씨한테 물었대요. 이렇게 하시면 당분간 많이 빡빡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네.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저한테 중요해요. 자녀들한테 말하는 것이 제일 무거웠다고 해요. 아들은 서울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살았어요. 혜숙 씨가 따로따로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대요. 아들은 처음엔 말이 없더니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이 또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한테는 제가 전화해도 될까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너한테 아빠인 건 변하지 않아. 연락해도 돼. 딸한테는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이 화면으로 엄마 얼굴을 보더니 엄마 오래됐지요? 했대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딸이 말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말 안 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혜숙 씨가 그 말에 잠깐 눈물이 고였대요. 엄마가 혼자 너무 많이 버텼지? 응. 이제 좀 쉬어요. 딸이 부산에서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혜숙 씨가 안 와도 되라고 했는데 딸이 나올게요 라고 했대요. 그 주 주말 딸이 올라왔어요. 둘이서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이혼 얘기, 앞으로 얘기, 그리고 혜숙 씨가 하고 싶은 것들. 혜숙 씨가 딸한테 말했대요. 이제 나 좀 살아봐야겠다.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기철 씨와 미란 씨도 결국 이혼했어요. 저녁자리 이후로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혜숙 씨가 직접 알기 어려웠지만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들어온 이야기로는 아랫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했어요. 몇 달 뒤에 기철 씨가 이사를 나갔고 그 다음 달에 미란 씨도 나갔어요. 혜숙 씨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고 해요. 통쾌하지도 않았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었대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미란 씨와 마주쳤어요. 짐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 2개. 미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숙 씨가 말했어요.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고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대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앞날까지 혜숙 씨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대요. 그 향수 냄새는 이제 기억 속에서도 지우고 싶어요. 그 말에 웃었다고 해요. 씁쓸하게 그래도 웃었어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처리된 날 혜숙 씨는 법원에서 나와 혼자 근처 공원에 앉았대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고 해요. 가볍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 발이 내 발이구나, 이 걸음이 내 걸음이구나 그런 느낌이었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꽃을 봤어요. 벚꽃은 피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더 아름답다고들 하잖아요. 그날 혜숙 씨한테도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고 나서 새로 피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를 했어요. 오래된 것들을 정리했어요. 창수 씨가 두고 간 물건들, 이제 필요 없는 서류들,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 반나절 동안 정리했는데 집이 한결 넓어진 것 같았대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걸 보면서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이었어요. 혜숙 씨가 그날 일기에 짧게 적었대요. 오늘부터 다시. 이혼 이후에도 혜숙 씨는 시어머니를 뵈러 다녔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해했다고 해요. 이혼했는데 왜 시어머니를 챙기냐고요. 혜숙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창수 씨와 이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는지 혜숙 씨가 찾아올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더 솔직해졌어요. 혜숙아 미안하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밥 먹다가 갑자기 그 말을 하셨대요. 이 나이에 와서 그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창수 편만 들고. 혜숙 씨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이 있으셨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혜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수 씨 얘기는 잘 안 나왔어요. 그보다 시어머니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혜숙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오갔어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고 혜숙 씨가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2달은 가끔 쓸쓸했대요. 특히 저녁 시간이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게 어색했고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라디오를 틀기도 했대요. 그런데 3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숙 씨가 뭔가를 시작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첫 수업에서 붓을 잡았을 때 손이 어색했대요. 그런데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나이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혼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산다고만 했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혜숙 씨가 말했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채화 수업 3달 만에 혜숙 씨가 그린 그림이 문화센터 복도에 걸렸어요. 벚꽃 그림이었어요. 지인이 봤을 때 정말 예쁜 그림이었다고 해요. 가끔 창수 씨 소식이 들렸어요. 아들을 통해서 간간히 알게 됐는데 혜숙 씨는 일부러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다고 하면 됐어요.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혜숙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채워야 할 부분이야. 엄마 몫이 아니야. 아들이 알겠다고 했어요. 혜숙 씨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예전이라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남편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잘못처럼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혜숙 씨를 묶어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상대방의 외로움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창수 씨는 잘 살 거예요. 못 살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게 혜숙 씨와 함께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없어요. 혜숙 씨가 말했대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진심으로요. 그냥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이 남는 부분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6달이 됐을 때 혜숙 씨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 공항이었어요. 그날 아침 2사람이 함께 가려던 바로 그 나라요. 혼자 가기로 했어요.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혜숙 씨가 말했어요. 이건 혼자 가야 할 여행이에요. 딸이 웃으면서 알겠어요. 엄마 했대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혜숙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랫집 층수 버튼이 켜지는 걸 봤어요.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온 뒤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탔어요.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했어요.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날과 같은 방향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느낌은 달랐어요. 그날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고 오늘은 무언가 더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혼자 체크인을 하고 여권을 꺼냈어요. 꺼내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혜숙 씨가 여권을 펼쳐 자기 얼굴 사진을 잠깐 봤대요. 잘 왔어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나서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혜숙 씨가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어요. 오사카였는데 남편과 가려던 코스가 거기였대요. 온천도 가고 좋은 거리도 걷자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요. 혼자 와보니 다르더래요. 누군가 의견을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피곤하면 그냥 숙소로 돌아왔어요. 첫날 저녁 작은 이자카야에 혼자 들어갔어요. 일본어를 잘 못해서 메뉴판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문했대요.
주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작은 맥주잔 하나, 뜨끈한 국물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둘째 날에는 온천에 갔어요. 혼자 온천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뜨거운 물속에 있었대요. 눈을 감으면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욕실 문 앞에 섰던 그 순간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던 손, 시어머니가 잡아주던 손, 딸이 화면 너머에서 웃던 얼굴.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혼자 온 자기 자신. 혜숙 씨는 온천 물속에서 눈물이 났대요. 아무도 없는 탕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뜨거운 물속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았대요. 사흘 일정이었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면서 혜숙 씨는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딸한테 줄 작은 손수건, 아들한테 줄 과자 몇 가지, 시어머니한테 드릴 찻잔 하나. 짐을 챙기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챙기는 게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라는 걸요. 오래전에는 그 구분이 없었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늘 뒤로 밀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넓었어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는 여기서 보면 하나도 티가 나지 않아요. 혜숙 씨가 눈을 감았어요. 이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날, 저도 한동안 그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욕실 문 앞에서 굳었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 밤을 혼자 견뎌냈다가, 그리고 마침내 혼자 공항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소리치지 않았어요.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이에요. 혜숙 씨가 비행기 안에서 짧게 메모를 했대요. 나는 지금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지금 혜숙 씨의 욕실 문은 닫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욕실 문이에요. 아침에 씻을 때 열고 나오면 닫는 그 문. 더 이상 그 문이 무섭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참 오래 참아왔구나. 그리고 참 단단하게 버텼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분노로 무언가를 망가뜨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로 상대를 무릎 꿇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자기한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아주 조용히 되찾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크게 소리치지 않는 것이 더 단단한 용기일 수 있어요. 식탁에 봉투 2개를 내려놓는 손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혜숙 씨는 지금도 수채화를 그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밥을 먹고 딸이랑 통화를 하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특별한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자기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오늘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소리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요. 삶은 계속 이어지고 봄은 반드시 와요. 그게 혜숙 씨 이야기가 제게 남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혜숙 씨한테 응원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